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토크쇼, 정치생쇼. 예, 오늘은 김용민 이사장님이 대한예수장로회 준목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불참한 관계로 대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SBS 공채 국위 개그맨이고 데뷔 15년차 프로방송인, 구독자 30만에 빛나는 M장기획 대표, 우리들의 보람 MC, MC 장원을 소개합니다. 느낌은 기밀 프로레슬링 소개야. 중간에 껴겼어. 이게 중간에 관절 부위에서 제가 껴겼어요. 용민이 형은 못 내려오겠는데 이거? 중간에 끼겠는데? 못 내려와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맞아야 돼? 야. 아니, 근데 M장 엄청 날씬해졌어요. 웃겨. 엄청 날씬해졌어, 엄청 날씬. 제가 또 그냥 내려올 수 없어서 퍼포먼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묵직하게 내려오시네요. 네. 아이고, 예, 이 마이크부터 좀 달고, 예. 아유,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형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또 이제 경기 북부 연맹이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김포시고, 제가 또 고향시 일산 살고 있거든요. 다리를 하나 사이에 두고. 네네. 저는 경기 남부에. 네. 예. 이게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까운데 넘어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 그렇죠. 강북, 여기 강남. 통행료 내야 돼, 우리. 네, 그러니까 통행료로 갈라진 사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님이 일산으로 넘어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몇 번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경기 북부 연맹으로서 제가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형님 유세차에 한번 타보는 게 제 소원인데 언제 한번 저에게 그런 발언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 다음 대선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큰이들 반역 세력이네. 반역 세력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소박한 소망입니다. 네. 언제 한번 꼭 태워주실 거죠? 네네. 네. 제가 그때 목소리가 터져라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외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원장님이랑은 워낙 많이 제가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또 친분이 있고, 우리 소장님이랑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OBS에서 네. 또 아픈 기억이 잘하고 있었던 방송이 또 없어졌죠. 사라졌어요. 그때 우리 부원장님도 함께 하셨었거든요. 격주로 항상 오셔서 해주셨었는데 그 요새 이게 방송도. 프로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제가 보니까 네. 장성철이 끼면 프로가 없어져요. 그건 파괴왕입니까, 거기가? 근데 장성철 소장님은 요즘 방송이 늦은 것 같던데? 아니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일부 방송에서는 장성철 소장 출연을 꺼리기도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 내지는 민주진보 진영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방송인들이 유독 좀 네. 자리를 잃고 있는 현상이 뭐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방송에서 이제 옳은 소리 하시는 분들, 네. 보수 패널이어도 좀 옳은 소리를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은 이제 불만이 있는 목소리를 내면 바로 그냥 방송에서 사라지는. 네. 그러니까 나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저쪽 당에서 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당 입장과 전혀 상관없다고 네. 2명을 찍었다면서요.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안 그 되겠다. 두 명 누군지 왜 저도 알겠죠. 한 명 제이 씨예요. 제이 씨. 제이 씨랑 CC 아닙니까? SC입니다. S씨인가요? 천안하면 사람,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실명이다. 두 글자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천하람 아니야. 아니야. 네. 어쨌든,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계에 위협을 당할 정도로 자리를 잃는다. 이거, 사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자르려면 잘라라. 그렇죠. 우린 유튜브가 있다. 그렇게 좀 감내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감내하고 있긴 하지만, 방송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당하게 잘리는 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몇 번 잘렸어요. 본인 실수로 잘린 거 아니에요? 아니, 실수한 적 없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고 본인 너무 막 화를 내가지고. 아니, 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네. 그렇죠.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몇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부원장님. 잘리든 말든 네. 그냥.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몇 번 초반에 했다가, 아유,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약간 톤을 좀 낮추시거든요. 맞아요. 아, 우리 부원장님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저는 더 심한 경우에는 끝나고 네. 사회자한테 전화해요. 화가 덜 풀려가지고. 왜 그러세요? 진행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분이 계셔야죠. 어. 목에 칼이 돌아와도 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방송가에. 네. 물론 본인 생계는 좀 위험하시겠지만. 서늘하네 목이. 아니 뭐 최진봉 교수님도 요즘 저한테 맨날 그렇게 불면 진봉이 소리. 형 요즘 엄청 세졌어요. 네. 옛날에 진봉이 형이 아니야. 오, 달라졌어. 그래요? 지금. 아니 왜냐면 그 잘릴 땐 이미 다 잘렸거든요. 잘릴 땐 이미 다 정리가 돼가지고 뭐 종편 방송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하시고 네. 방송 그분이 이제 교단에 오르는 일보다 방송 카메라 앞에 오르시는 일이 더 많으신 교수님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라디오 하는데 학생한테 이제 사연이 왔더라고요. 네. 교수님 뵙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방송이 많이 근데 정리가 됐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이 근데 너무 막 장르가 다양해가지고 아무리 네. 잘려도 네. 아직도 많이 나오시던데. 제가 저희 사무실, 일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 1층에 김치찌개 집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김치찌개를 혼자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TV에 최지봉 교수님이 나오셔서 연예계 소식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연예인의 스캔들 소식을 최지봉 교수님께서, 잘해야 돼요. 교수님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제 그 이후로 잘린 것 같은데 네. 그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거 묻더라고. 전 정치 전문가라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방송에 이제 민주진보진영 패널분들이 나오시면 제가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같은 분들 네. 나오시면 사실, 든든합니다. 이기겠구나. 지더라도 그냥 나오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패색이 짙은 멤버가 이제 오창석 같은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최진봉 교수님 나오시면 지진 않겠구나. 하지만 이기지도 못하겠구나. 늪 전략. 늪 전략. 네, 뭐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믿음을 주시는 예, 패널이십니다. 자, 우리 소장님은 늘 또 바른 이야기,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그러니까요. 주시는 역할을 정확한 분석. 네. 제일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딱 사실 팩트만 딱 전달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또 맡고 계시니까 부담이 좀 되시죠? 네, 부담이 되고요. 그래도 정확한 분석. 네. 오늘 보니까 이 중도층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 관심이 이야기도 많으신 좀 것 해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정권으로 좀 지지율이 몰리는, 중도층이 좀 몰리는 현상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네. 중도층이 훨씬 더 지금 낮아요. 상태가 더 안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지금 이게 플랫형이에요. 오래됐어. 플랫형 네. 된지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네. 그리고 근데 중도층이 그 밑으로 더 아래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중도층이 안 움직이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 네. 뭔가 지금 화끈한 한 방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누가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네네. 불을 붙이는 게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름은 쫙 지금 깔렸는데 이게 네. 지금 뭔가 발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현상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쓰고 있는 네. 정치 혐오 전략이 네. 일부 먹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들이 이완돼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고 무당파로 지금 빠져 있다. 네. 뭐 저는 좀 그런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하면서 저는 좀 걱정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하는 것 같지만 저 전략이 좀 확실해 보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더 이 산불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대결 구도가 생기기 전에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민주당 대 국힘. 야, 이 정도 선에서 이 불길을 막겠다라는 의도로 좀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민주당을 협소화시키는 거죠. 음. 이 중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네. 이 밴드웨건이라고 해서 네. 힘센 쪽으로 쏠려가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민주당이 약체가 돼가지고 중도로 가는 당신들을 보호하거나 대변해 줄 수 없어 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도 분명히 이번에 작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자기를 절대 지지할 가능성이 없는 네. 이 중도가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네. 그 전략을 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냥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저 그냥 정파 싸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축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음. 선거철에 대해서 최종 상황에 움직이지 네. 평소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3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네네. 거지 그 이상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또 쌓이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따가 이제 데이터로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지금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영상이 풀렸잖아요. CCTV 네. 영상이 풀렸는데, 저렇게, 음. 저렇게 그냥 압수수색이 네.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 보시면은 너무 허망하다 그럴까? 얘 한번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2차로 들어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숙직을 서든지, 저도 예전에 당직자 생활을 해봤지만 숙직을 서요. 네. 그럼 숙직을 서서 그 대비를 좀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왔는데, 아침에 왔는데 그 문이 열리는 게 어떤 그 직원이 그냥 그 아침에 한 17명이 쫙 들어왔는데 네. 직원이 자기 출근한다 그냥 띡 누르고 들어오니까 이제 문이 열리면서 쫙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당직자 선배로서 아니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토요일 날 20만이 넘게 지금 이 현 정부의 이 몰지각한 행태를 지금 심판하자고 다 모였었는데 저렇게 그냥 문을 자기 회사 문을 자기가 그냥 열고 지금 검찰이 왔는데 네.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민주당의 대응이 좀 밋밋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네. 증거도 없는데 들어와서 갖고 가라 그래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생각인 거고요. 지금은 이 흔히 하는 대선 자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 말살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구조적으로 이 정당이라는 것이 헌법 8조에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네. 존재하는 헌법 기관은 아닙니다만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네. 함부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국회라는 것이 정당이 없이 같이 존재합니까? 국회와 정당은 거의 한 몸인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함부로 이 형사범죄를 미끼로 해서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을 이 사람들이 침탈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2002년도에 차떼기 네. 분명히 증거도 명백하고 네. 의원들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검찰들이 한나라당 당사를 갔을 때 네. 그 한나라당에서 안 열어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 당사를 쳐들어왔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를 말살시키겠다라는 네. 검찰 독재에 네. 신호탄이 올랐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김용민 PD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 과거 이인재 전 의원이 본인 의원실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가스통인가? 그 hin근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 진짜요? 사무실에. 예. 논산에 있는 사무실에. 네. 가스통 들고 이렇게 맞아, 불 맞아, 지피겠다고 맞아.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08년도인데요. 네. 그때 이제 그게 누가 출마했냐면 안희정 네. 후보, 이인재 후보도 민주당이었어요, 그때. 네.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양성숙인가 이제 여성 장군 한 명이 맞아. 민주당으로 네. 출마해서 그때 제가 그 지역 실사를 갔거든. 네. 사무실을 갔는데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거의 전쟁터야. 프로판 가스통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너, 그 다음에 그 옛날 네. 풍농가 아세요? 풍농가 풍농 올라가는 알아요. 것도 있고, 와, 무서웠습니다. 전쟁도. 보통 이제 프로판 가스는 옛날에 기파 공작원 분들 이제 그분들 시위할 때 이제 쓰던 시위할 때 건데. 들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걸 의원실 이제 압수수색 맡겠다고 한 걸 그때 봤었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막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 존재하면서 맞아요. 민주당의 대응이 좀 밋밋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면 누가 봐도 뻔히 미끼처럼 보이는 아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하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반발할 게 뻔해 보이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눈에 보이는 미끼인데 거기에 너무 순순히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또 민주당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생각도 같아요. 있겠죠? 그 컴퓨터 저도 같이 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부원장님들은 부원장이 안 돼. 하나 써요? 아니 몇 개 있지? 한 세네 대 있나? 컴퓨터 한 대 있대요. 한 대 있어요. 한 대 있고 책상도 하나 있고 방도 하나 있고. 네.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다수일 거고.
회의만 3번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3번. 회의도 간 적이 없어요. 어. 네, 김용 부원장은 좀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네. 임명장 받을 때도 직접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직접 가지도 않았고. 네. 네. 불편한 불편한 자는 없습니다. 그게. 저도 민주연구원 전략본부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사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었었는데 네. 그 당사 들어가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 당사가 굉장히 좁거든요, 사무실이. 네네. 그래갖고 책상만 한 3-4개 놓고 컴퓨터도 거기 들어갈 컴퓨터 있으면 당직자들에게 좋은 컴퓨터를 주지. 그렇죠. 부원장들한테 무슨 컴퓨터를 줘.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네. 거기를 들어와서 가져간다라는 게 이미 그러니까는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19일 날 그다음에 20일, 21일 요 상황을 보면은 네. 민주당사를 한번 치고 가야지. 요게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그 네. 20일이 아마 그 규정한 날이에요. 주사파 규정한 날이고 19일이 그 원외위원장들하고 오찬인가 만찬한 날이고 그래서 네. 그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 때 질문하니까, 네. 본인들이 잘 알 거다, 주사파는. 요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2차, 2차로 이제 또 압수수색이 왔었고, 지금 요 네.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긴장해서, 네. 밤낮으로 조금 긴장감을 높여서 이렇게 좀 준비를,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그냥 어이없이 문이 열려서 올라간 게 너무 네.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네. 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구속? 그림 내기죠. 그림 내서 이제 구속하는 건 사실은 저는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네. 영장을 발부한 그 사법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가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검색만 해보면은 네. 김용 부원장이라는 분이 상근하지도 않는다. 네.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다. 라는 것을 알 건데도 그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해줬다는 것은 네. 법원도 맛이 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법원이 맛이 가는 와중에는 지난번에 이 인사정보를 법무부에서 갖고 갔지 않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갖고 가면서 네. 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압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추측이 됩니다. 뭐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보면 검찰에서 딱 이제 20일 안에 속전속결로 이재명 구속까지 간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소리까지도 들려오더라고요. 검찰의 계획대로 흘러갈까요? 구속까지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구속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뭐 이 신변 확보라든가 네. 뭐 소환이라든가 포토라인 앞에는 무조건 쓰게 한다. 소환이라든가 또는 뭐 이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출석 요구를 할 것이다. 출석 요구 또는 좀 더 빨리 이 속도를 낸다면 기소. 네. 뭐 이 정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 어떤 식으로든 선다 했을 때 어떤 뭐 여론조사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포토라인에 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대통령을 세워봤었어요.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게 되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도 지지층은 이제 지금 계속 결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포토라인 섰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저께 그 압수수색 당했을 때 약간 그 울컥하신 게 있었는데 그걸 네. 또 안 좋게 본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강하게 유연하고 강하게 네.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포토라인 세우는 게 그렇게 쉽게 빨리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그 고리가 그 밝히는 게 저는 어렵다고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마치 뭐가 그냥 큰 게 지금 곧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좀 분위기를 약간 형성하는 분위기를 거다. 굉장히 좀 무섭게 형성하잖아요. 네. 그거는 좀 그런 게 저쪽도 사실 제가 들은 얘기는 저쪽도 초조해한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대통령이 막 프레시를 주니까 저쪽도 좀 초조해하면서 이거를 지금 밀고 가는데 여기서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난 집회 얘기를 좀 잠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찰 추산 2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한 내놓았는데 20만 명은 더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최소 20만 명은 되어 보입니다. 딱 봐도 양쪽 차로를 다 메웠고 그 그쵸. 길이도 상당했어요. 그리고 정강훈 목사 주최 집회 같은 경우는 길이도 훨씬 짧았고 맞아요. 한쪽 차선만 차지하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구멍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좀 탈모 때문에 고민 중인데 네, 집안 내력이 탈모입니다. 그래서 좀 듬성듬성. 듬성듬성한데 제 두피를 보는 듯한 여기 나오네요. 네, 두피를 보는 듯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집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는 뭐 실질적인 움직임이 딱 포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무능, 네. 그다음 거짓말, 네. 그리고 적성국가인 북한의 김영전 씨가 표현했습니다만 네, 네.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 네. 이런 것들 자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이 통치 행태라고 하는 것은 네. 여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지지율 5% 나오더라도 난 수사할 거야. 네.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네. 당신 탄핵될 수 있어. 저는 그 느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20만 명, 30만 명의 국민들이 모였다. 네. 박근혜 탄핵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는 탄핵에 실제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해서 국민의힘에 내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결국은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등이 네. 찬성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는 국민의 눈치, 여론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든지 조작을 하든지 간에 네.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속도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도의 문제다. 속도 싸움이 될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전 국민 여론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압박이 되는 수치는 분명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압박을 좀 강하게 느끼게 될까요? 이게 지금 영국 트러스 총리도 한 자리 숫자 나오니까 그 사태 자기 원래 안 물러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숫자 나오면 물러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한 자리 숫자에서 탄핵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한 자리 숫자에서 탄핵됐기 때문에 지금 그 중도층, 네. 중도층의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0%대거든요. 네. 그리고 20, 30, 40대 다 10%대인데 10% 되면 이제 좀 느낌적으로 좀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자리 숫자 되면 그냥 탄핵되는 거예요. 뭐가 네.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네. 지금 근접했다. 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박진영 교수님도 음. 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체감도를 아예 무시할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10%대 들어가면 좀 느낌은 가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우리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조 증상은 분명 국힘의 내분일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면 여당 네. 내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총선에서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방어가 아니라 죽기 살기의 역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런던에서의 18시간 네. 실종된 시간에 그 시간이 천공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개보수하면서 네. 이 사적 계약이라든가 사적 채용 의혹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또 역할을 했다는 가능성이 있는가 흔히 하는 말로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네.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래야지만이 법률적으로 이것이 대통령 탄핵의 위헌적 그다음에 네. 위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네. 하나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정부는 검찰 정부다 뭐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하는 거 이거 네. 백날 해봐야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맞아도 네. 하나의 통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는 게 어떡하나 저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게 동정과 연민의 시간을 갖는데 네. 이 대통령은 거기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오히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당사를 압수수색을 굳이 이미 제출하겠다는데 굳이 와갖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거기서 네. 약간 마음의 이 평정심을 찾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쾌감과 평정심을 찾는 게 아닌가. 타악성이 있는 거 아닌가. 네. 타인에 대한 가학을 통해서 본인의 희열을 느끼는 거 약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속도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그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네. 이 이제 대선 자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총선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확 올라갔는데 지금은 1년 반이나 남아갖고 이걸 끌고 가야 돼요 민주당이. 네. 아마 저쪽에서는 그 전에 뭔가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쪽도 허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전당대회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또 보선이 있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그 시간 싸움에서 안배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기세 싸움에서 절대 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론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뭐 무서운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뭐 막 바로 끌려갈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자기 스케줄을 가지고 이걸 대응해 나간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잘 모르는 뭣도 모르는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해도 안 될 걱정까지도 참 많이 하거든요. 워낙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국민적 분노가 울분이 지난 이제 집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좀 이제 터져 나왔는데 이게 좀 계속 되면서 힘이 좀 모아져야 되는데 중간에 월드컵이 있어요. 언제 있죠? 곧 있습니다. 12월 달에. 네. 아, 곧 맞다. 있어요. 카타르. 네. 곧 월드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한 거 아닌가? 월드컵 되면 또 국민들이 시각이 또 월드컵으로 좀 쏠려가니까 어느 정도는 희석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월드컵 단체 관람하면서 윤석열 네. 끌어내리자. 그걸 동시에. 저는 트윈원. 트윈원 집회. 제가 우리 안진걸 소장. 야구 응원하던 거 넣고 이제 촛불로. 네. 제가 안진걸 소장님을 네. 지금 거리의 대통령이다. 맞아요. 제가 이런 잘하네. 표현을 쓰거든요. 네. 집회를 잘 이끌어 나가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쪽으로 네. 이끌어서 월드컵 16강 진출과 네. 함께 윤석열 끌어내리기. 예. 아니 월드컵도 있지만 또 연례적인 게 있어요. 12월 말에 날치기. 네. 월드컵이 그 앞에 있지 않나요? 네네네. 네, 그러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날치기도 전국이 또 요동이 치니까 음. 그런 걸 이제 일정 스케줄을 잘 봐야 돼요. 네, 어쨌든 날치기가 더 뒤에 더 강한 게 있다. 네네네.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위기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이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네. 법이라는 자신들만 주무를 수 있는 기능적 도구를 가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늘 거기에 당해왔죠. 우리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국회 의석수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국민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여론, 토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구나. 네. 라는 것만이 유일하게 압박 수단이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압박 수단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힘의 논리, 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건 힘의 논리뿐이다. 라고 또 부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자, 광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위닉스 컴팩트 네. 카레부터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먹는 거를 뒤에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시장할 시간대에서 그런지 우리 제작진이 먹는 걸 먼저 하라고. 자, 이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카레 광고입니다. 3일 카레는 양파를 듬뿍 볶아 오랜 시간 카멜라이징해 양파의 감칠맛을 극대화시켜 만든 건강식 카레입니다. 자, 반숙 계란 후라이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요. 돈가스. 반숙 계란을 왜 안 줘? 그러게. 그러니까 예, 요리해 주신 우리 실장님 어디 안 계시네요, 지금. 자, 그리고 돈가스 소스 대신 드시면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댁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와는 확실히 다른 맛을 보여드립니다. 맵고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 검색창에 3일 카레 검색해 주시고요. 스토어 찜을 해주시면 사장님이 직접 양파를 볶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주문량이 많아서 발송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좋긴 한데 자, 그래도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TV 덕분에 주문량이 많아서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유를 가지고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한 분 한 팩 서비스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몸에 좋은 양파와 카레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3일 카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다. 네. 자, 요 3일 카레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카레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김영민 PD님. 그거요? 그걸 제가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 봐주실까요? 자, 김영민 PD니까 봐주실 텐데. 침묵 깎는 번. 자, 근데 요거, 너무 맛있어. 자, 트라이 해보시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거부감이. 거부감 드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예. 괜히, 자,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장식으로 하시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 김용민 TV 오면 너무 좋은 게, 맛있다. 야, 이게 광고지만 복지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앞에 조빠 빠르게가 방송하면서도 거기서도 밥을 먹었는데, 볶음밥 먹었는데, 2시간 만에 또 먹는데도 들어가네요. 너무 맛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요즘 진짜 하정우 먹방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이어트가 좋아져서 숟가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예. 자, 고급스럽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닮았다. 하죠. 그죠? 비슷하죠? 비슷해요. 자, 여러분. 네. 네, 하정 한 번 더 보여. 아니, 많이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렸나요? 아니, 김을 주셔야 돼요, 김. 근데 진짜 맛있어요, 3일 왜 카레가. 이렇게 달달하면서 맛있냐? 달달하면서 매콤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한테는 이 카레는 좀 슬픈 음식이었거든요. 왜요? 왜냐면 어머니의 장기 출타를 예고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랑 곰탕이랑 딱 카레 끓이는 냄새가 나면 울기 시작해. 엄마 어디가? 막 이래. 어디 가는 가지마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는 음식이어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는 3일 카레 때문에 완전 긍정 푸드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제가 정경 출신이거든요. 상황을 상황을 다음에 나오겠네. 네, 제가 이제 군산 미군기지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대추리 때도 제가 거기 이제 배치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카레를 많이 줘요. 왜냐면 출동 나가니까, 배식을 간편한 걸 줘야 되니까 카레를 엄청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군대 생활하면서 많이 질렸어서 이 카레를 잘 안 먹었었는데, 3일 카레 때문에 다시 카레를 먹게 됐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근데 아까 박 교수님 건더기 싫어한다고 했는데 건더기는 없네요. 근데 맛있어. 건더기 네. 없는 게 더 좋은데. 맛있어요. 이 안에 잘게 썰어져서 들어가 있는 양파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건더기 안 보여도 식감이 좋고, 네. 양파 특유의 그 또 단맛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고 감칠맛을 딱 돌게 해주는 그런 단맛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 시골 출신들은 카레 이런 거도 나이 들어서 먹었어요. 자, 마지막 하정우 갑니다. 자, 깔끔하게. 와. 이게 카레가 좋은 게 쑥쑥 들어가거든요, 이게. 부들부들하니까. 아니 근데 김용민 이사장은 두 그룹 드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제가. 왜냐면 아까 벌써 한 끼 했기 때문에, 2시간 전에 한 끼 했기 때문에. 너무 맛있네요. 자, 이렇게 3일 카레 여러분들 많은 애정 보내주시고요. 자, 아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문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카레 타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다. 저는 다 먹었어요. 네, 자, 우리 소장님도 다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 광고입니다. 자, 칭찬할 만한 비누를 찾고 계십니까? 김용민이 강력 추천하며 소개해드립니다. 저 MC 장원도 추천해드리고요. 비누 유목민분들은 디아페 비누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디아페 비누는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유란 말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말젖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젖이 아니고 말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히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 검색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디아페 비누는 6주간 숙성 기간을 충실히 지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이 비누가 오래 놔두면 그 물에 계속 젖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흉하게 녹아내리거든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디아페 비누는. 네. 자,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은 샤워를 즐겨보실 수 있는 디아페 비누입니다. 한 개 9,000원이고요. 3개 22,300원, 그리고 3개
21,300원. 김용민닷컴에서는 디아페 비누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디아페 수제 비누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자, 이거. 하나는 또 누가 훔쳐갔네, 이거 또. 좋다고 또 이거, 씨. 야, 제작진들 단속 잘해야 됩니다. 자, 내가 요 반대쪽으로 꺼낼 줄 알았겠지. 요렇게 꺼낼 줄 알았겠지. 아, 요렇게 꺼냈더니, 깜짝 놀랐네, 씨. 자, 빼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포장도 너무 예쁘죠? 디아페 비누. 자, 여러분들 디아페 비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요거 이동형 TV에서도 요걸 광고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썼었는데 집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도 그 단단한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오래 써도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는 디아페 비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도 이 디아페 비누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네네. 네.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쓰고 계시죠? 쓰고 있습니다. 쓰고 계시죠? 이동형 TV에서 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쓰는 디아페 비누. 자, 뒤에도 앞에도 디아페 비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앞에 비누. 요 멘트는 광고 주분이 안 좋아하실라나요? 멋스게 하시네요. 부원장님, 형님 이런 형님 아니셨잖아요. 이런 멘트에 얼굴 붉히는 형님 아니시잖아요. 디아페 거꾸로 하면 페아디. 해야지. 네, 고장났어. 우리 부원장님 고장났습니다. 네. 얼굴 묻어. 자, 디아페 비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고 로텐도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는데요. 일단 그 시정연설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부원장님부터 좀 한 말씀 내용 아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없었고요. 그죠? 네. 하는 말로 예산안 들고 와서 설명하는 건데 이분이 뭐 예산을 이해하실 분도 아니고 적어주는 거 이제 대충 네. 읽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회 자체에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좀 더 강경하게 이분이 이 땡땡 저 땡땡 네. 그게 국회와 정당을 보고 한 말이다. 네. 대한민국 국회를 보고 한 말이었다라고 일단 대통령 대변인이 맞아. 네, 그렇죠.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했고 본인은 나중에 가서 기억이 안 난다 그 그랬죠. 정도면 이제 상권 분립 국가에서 네. 국회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국회라가 원래 일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데 행정부 네. 수장을 그런 일에 사고 안 했다 그러면 못 네.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차라리 약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네. 한편으로 이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네.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민주당이 좀 논점 이슈를 선점해야 좀 잘 되는데.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제는 특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시정연설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한 거, 거짓말이라는 포인트를 것에 그렇게 잡고 대해서 갔어야 된다. 사과하지 않은 것, 그 부분 그다음에 전 정부의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어거지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네. 언론이 주객이 전도되도록 이렇게 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아까 그 영상 네. 보니까 이 롤텐더 입구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 네. 들고 서 있었고 국민 무시 야당 탄압 중단하라 뭐 이렇게 피켓에 있었고 그냥 안 보고 가더라고요. 네. 그좀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1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서서 네. 자기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데 목내라도 하고 가는 게 좀 적절한 행동이었는데 아예 네.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가대요. 이쪽으로. 네.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서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국감 중에 그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하는 것부터 네. 그거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요. 네. 네, 본인이 먼저 촉발했는데. 저 약간 쾌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가학론자. 요거, 네. 조합 빠르게가 앞에 방송에서 김태형 소장님이라고 심리연구소 소장님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가학성이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주는 고통에 약간 희열을 느끼시는 거 아니냐는 우리 의혹을 제기하셨거든요. 권력에 대한 심리학 접근할 때 세저 메조이스트적인 인간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네. 때로는 복종을 당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게 인간의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생긴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은 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우리 무인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무인이라는 건가요? 그분이? 검찰들이 스스로를 무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이런 거는 좀 이번에 압수수색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조국 수사 때도 네. 비슷하게 압수수색을 너무 과도하게 막 먼지 털기식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저분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럴 수도 것이 있겠네요. 아닌가. 그게 잠깐 언뜻 들었어요, 정말. 이거 여성적인 시각이에요, 이거는.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시니까.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지금 집요하게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뚫려야지 자기가 편안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한번 밟아야지 네. 자기가 이제 막 기쁘고 막 편안한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내용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봐도 뭐 별 내용 다행이다. 없었는데 늘 들어가 있는 게 전 정권 탓. 이번에도 또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설을 하던 컨텐츠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해나가겠다라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 이런 것보다는 늘 그냥 전 정권 탓만 하고.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올라왔잖아요. 네. 정부조직법 원래 인수위 때 만들어서 해야죠. 네. 6개월, 7개월 지나서 정부조직법 만들었다는 것은 이 정부가 국정 목표라든가 정부를 잡고 난 뒤에 뭘 하겠다는 계획이 원래 없는 정부였다. 그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네. 청와대 CI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인수위 끝나고 청와대 CI도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엇박자야. CI 왜 만들지? 그냥 전에 거 쓰면 안 되나? 근데 아니 그게 이게 과거 거랑은 이게 다르니까 일단 옮겼으니까 네. 필요는 했겠는데 좀 그 정도 그릴 거면 벌써 그때 나왔겠다. 인수위 근데 끝나고. 제가 그려드려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술 배워가지고 그런 거 잘 그려요. 저도 저 미대 출신이잖아요. 미대 가진 못했고 이제 미대 응시생, 미대 응시생. 제가 모 기관에 네. CI 직접 만든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뜬금없이 지금 CI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 또 밈이 돼가지고 우리 네티즌들이 그거 가지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금 벌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안에 어떤 악기 같은 것도 막 넣어서 이렇게 연출하시고 그 전 국민이 노래방 가면 항상 사용하시는 악기 있잖아요. 그런 거 넣어가지고 CI를 이제 변주를 막 하기 있어요. 너무 뜬금없으니까. 맞아요. 진짜 뜬금포였어요. 그거. 네, 알겠습니다. 전 정권 탓하면서 전 정권에서 재정을 빵꾸내서 지금 뭐 1,000조 원 정확한 금액이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1,000조 원 가까운 이렇게 재정 펑크를 냈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내년도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김진태 사태하고 좀 연관이 이어지더라고요. 김진태 레고 사태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쵸. 저는 김진태 사태라고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전 정권 재정 위기, 전 정권으로 인해 비롯된 재정 위기 이야기를 하는데 레고 사태가 좀 겹쳐져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재정이 빵꾸 났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넣었잖아요. 근데 이 레고랜드 거는 네. 전문가들이 최문순 지사도 나와서 말씀하셨고 네. 그거를 먼저 지불 유예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전 정권 탓하다가 김진태 지사가 네. 선언하면서 이게 국채 시장이 요동이 친 거잖아요. 네, 갚아야 되는 시기를 이미 늦춰놨는데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있으면 천천히 되는데. 갚으면 될 건데 맞아요. 굉장히 큰 위기처럼 못 갚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채 시장의 요동이 쳐졌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건설사 2개가 지금 도산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IMF 맞을 때도 그렇게 건설사가 먼저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게 확 동맥경화가 왔었다. 네. 근데 지금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2 IMF 오는 거 아니냐. 은행에서 이제 운영 자금이라든가 PF를 안 해주죠. 이제 이런 네. 상황들이 그러니까요. 벌어지고. 건설사가 가장 사실 자기 돈 100% 갖고 건설 사업 시작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채권 발행해서 그렇죠. 그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 돈으로 일단 짓고 수익이 나면 그 채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방채고 국가 채권인데 이게 부도가 날 정도면
일반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얼마나 부실한 것이냐라는 그 불신이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건 그리고 이제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가 그렇게 되면은 전국 지자체들이 발행한 채권의 네. 신용도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가에서 발행한 이제 채권의 신용도도 떨어지는 거고 네. 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죠. 국가 신용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이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게 당연하죠. 이제 네. 흔히 하는 말로 한전, 뭐 그 어디 네. 회사한테 그 이야기 했었습니까? 네. 너네 광급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 관공서 일을 하느냐 이게 네. 그 회사의 안정성과 흔히 하는 말로 신용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광급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거 네.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최문순 강원도 전 지사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그 강원도 중도 그 개발 회사 거기도 네네. 이제 흑자 회사고 전혀 문제가 없고 갚아 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갑자기 김진태 도지사가 지금 못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크게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국가 재정에 펑크가 난 것처럼 지금 자꾸 빵꾸라는 말이 나오네. 이 정도 이 수준의 단어밖에 어울리지 않는 사태입니다. 그렇죠. 네, 구멍이 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불신이나 위험, 국민들이 느끼는 위험도가 굉장히 커졌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최무순 적폐청산하려고 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타이밍에 예, 이 타이밍에. 네, 원래 이 레고랜드는 김진태 그 지사도 네. 원래 유치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다 네. 예산 땄다고 막 맞아요. 자랑하고 네. 그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분명 앞에 숟가락 얹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앞에 이제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 했던 것들을 네. 계속 파뒤집으면서 적폐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인도 거기에 혹한 거죠. 수사권도 없는 도지사가 네. 똑같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전임 지사를 네. 물먹인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정책적 능력이라든가 네.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네. 연쇄 효과로서 음. 이 채권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건설업체가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아예 생각 못했다. 나는 뭐 수사 한번 하면 말 건데 막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검찰 정치의 현실인 겁니다. 이분도 검사였나요? 검사 출신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당 내에서 그 충성 경쟁이 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 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 대통령이 수사하니까 나도 수사해야지. 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동영 TV가 어려워진 게 저랑 오창석이랑 충성 경쟁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씨께서 이제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 어떻게 하시고.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진짜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아 실제로 채무 불이행 상태였으면은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거 채무 불이행을 시켜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뭐 그 건전한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까지 지금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게 만든 IMF라는 게 거잖아요. 결국 금융이잖아요. 네. 외환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레고랜드도 외국계 회사가 네. 일본 멀린. 덴마크 네. 덴마크 거. 그런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처리한다. 네. 뭐 이런 부분들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나마 기재부가 지금 이걸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외환 보유고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짓을 했다. 이거 사실 관선지사면은 잘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 벌인 건 100%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보시는 정치적 거죠? 판단인데 아주 수준 낮은 정치적 판단인 그렇죠. 거죠. 네.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은 일단은 강원도민들이 네. 주민 소환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 소환이 도지사를? 제가 알기로 아마 인구의 10% 정도가 맞아요. 소환에 찬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 소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주축이 돼가지고 네. 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당 내부에서 징계해야 됩니다. 그 여당 안에서도 지금 그 목소리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진태 도지사에 대해서 네. 국가 전체 재정에 지금 막대한 타격을 줬다. 그리고 사실 영국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돈이 들어올 거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감세하겠다고 해서 한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 소환을 하든지 네. 뭐 좀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그 본인도 뒤늦게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느끼게 됐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말 바꿨어요. 또 갚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갚겠다고 이 이야기를 또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고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그렇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집행부 우위의 네. 대의 체계예요. 네. 그게 뭐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들이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떠들고 욕하는 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제일 잘하는 거고 이분들은 네. 실제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라든가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슬기로운 검사들의 정치 생활. 네. 첫 번째,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두 번째, 두 번째. 모르면 그냥 관료들 써라. 똑똑한 사람 써라 차라리. 똑똑한 사람 써라. 네, 과거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렇죠. 네. 그래도 IMF 왔어요. 김영삼 똑똑한 사람 써도 IMF 그러니까 왔어요.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쓴다고 네. 했는데도 안 돼. 그러고 보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저는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그 어저께 이제 뭐 보도가 되고 국감에서도 얘기됐던 그 사건 있잖아요. 네.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고 한 거.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쨌든 지금 론스타 관련한 거를 네. 이제 그 특정 로펌에다 밀어준 거 아닌가 약간 저 이게 지금 또 너무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 관 쪽에서 그 소송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의외로 소송이 굉장히 많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 어쨌든 뭐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네.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네. 만난 거잖아요. 대통령 네. 진짜 팩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론스타 관련한 이 법률 시장에 이게 좀 특정적인 로펌을 밀어줬는 거라면 네. 이건 좀 진짜 이거야말로 탄핵감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였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니까 네. 그분은 안 갔다라고 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문제는 네. 좀 확인해 봐야 될 문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직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검사가 깡패입니까? 이런 이야기 네. 했습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자, 직을 걸겠다. 딱 느낌 나죠. 그죠? 네. 타짜에. 네. 손모가지 걸어라. 그러니까요. 딱 이 느낌이에요. 한동훈 네.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우겸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국무위원에게 이런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무위원답게 처신해야죠. 네. 거기에서 뭐 직을 걸어라, 당신도 걸어라. 뭐, 타짜에 뭐 아귀도 아니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라는 분들의 네. 사고 체계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당선돼서 된 자리는 아니고 임명된 자리긴 하지만 본인도 항상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일국의 장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도 대단히 지금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장관 시켜주니까. 네. 정신 못 차리는데요. 이건 문재인 정부도 저는 비판할 생각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네.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막 거의 삿대질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그냥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합니다. 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늘 국민의 대표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보고하는 것이 맞지 네. 국민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라든가 네. 이런 이 조폭스러운 수준의 발언을 한다거나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때도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지만 이 임명직과 선출직의 무게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학생 회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세네. 동아리연합회가 돈 제일 많이 만져요. 왜냐면 축제 주간을 동아리연합회가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막 이렇게 서로 하려고 그러나요? 저 단선이었습니다. 네. 저 혼자 나가. 동아리연합회는 간선이지. 동아리 대표들이 투표하죠, 그죠? 네, 동아리 이제 대표들이 아니라 직선제긴 하죠. 동아리 회원들이 다 투표를 하긴 하는데 후보가 저 하나였죠. 네. 자, 어쨌든 뭐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쨌든 그 선출직의 무게감 어마어마합니다. 그 좀 자그마한 학교 조직에서도 그쵸. 심지어 이 국가 조직에서 이 국민들을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런 식의 거만한 오만한 행동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강력한 좀 기시감이 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그때 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맞아요. 했던 태도하고 맞아요.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똑같더라고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했던 그 모습,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지금의 국무위원들을 보면서 저 뒷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네. 이 검사가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개념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시스템을 다 무시하니까. 다 무시하는데 그게 그 검사라는 네. 직종에서 이게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은 사람인 것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윤건영 의원한테 종북 주사파 뭐 이런 발언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건영 의원을 뽑은 그 지역민들을 도대체 이거 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이 생각이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누구요? 네. 하는 거 권성동 의원. 아, 그죠? 굉장히 그분도 A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사 출신들이 주로 지금 중선 경쟁을 네, 많이 하시는 것 네. 같네. 검사 마주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죠. 네. 갑자기 왜 슬픈 추억이시 표정이 왜 이렇게 아련해져요? 뭐 검사, 뭐 네. 경찰 네. 마주했죠. 그럼 태도가 어때요? 이렇게 수사하는 검사들의 태도가? 그럼 기본 반말이죠. 반말로? 그래요? 예? 대부분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검사들이 되게 좀 스마트하게 좀 안 스마트해요. 약간 좀 체구가 작고 말이 없고 되게 뭔가 집중하고 있어요. 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던데 검사들이. 오창석? 그런 애들이 와서 앉아 있다고? 그럼 너무 무시당할 것 같은데.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 움직이는 의자 타고 올 것 같아. 왜냐면 서서 걸어오지 않고. 검사들이 직접 수사 잘 안 해요. 다 수사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이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할 때 이제 자기가 수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보니까 이건 그냥 제가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말이 없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네, 네, 말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갔을 때 이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한테 좀 잘 해주는 것 같다. 이런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온다. 네. 그거는 있어요. 네. 차라리 나한테 좀 부당하게 하고 뭔가 좀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하면은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 네. 불기소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저보다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 옛날에 네. 그 제야단체 하다가 네. 자주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이야기 네. 들으면은 그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 곽도원 딱 그 느낌. 굉장히 권위적이고. 예, 예. 네. 예, 무서울 게 깡패와 없고. 공무원의 중간 사이. 네. 반달. 깡무원. 깡무원. 건무원. 건달 플러스 공무원. 건무원. 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자들에게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런 사람을 앉히고 그 주변 측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러운데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드신 분들 중에는, 내가 뽑지도 않았는데 내가 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많이 씁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희망 하나로 또다시 거리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우리 국민분들.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들불처럼 끌어오기 시작한 이 국민들의 이제 열망이 제가 봤을 땐 이대로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 가장 치명타가 될 이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저는 서해 어부 강제 북송? 네. 동해 어부 북송 사건, 네. 그 다음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건이라고 보는데요. 네. 만약에 이 사건들을 다시 들추어내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나쁜 의도의 기획이 작동했다. 네. 이건 역시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칼은 서로가 맞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칼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찌르기 위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네. 끄집어내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네. 이것이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존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돈을 받아 먹었을 것이다. 라든가 또는 뭐 위법한 행위를 할 것이다. 라든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라든가 그분의 살아온 이 인생 자체가 네.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국민들한테. 네. 그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건드렸을 때 네.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천공이라든가 네. 이 무속인들의 국정의 관리에서
간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윤석열 정부와 대정부 투쟁을 하는 도구가 금방 앞에 말씀드린 네. 이 두 가지를 따져가는 찾아가는 네, 네. 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또 국정조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요. 두 번째 탄핵. 네. 그다음에 실제 증거는 특검은 세 번째 한참 뒤에 찾습니다. 네. 네 번째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고영태, 노승일 같은 내부 제보자들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옥 장관 구속된 거 플러스 지금 서주석 네. 그때 안보실 차장이었나 뭐 그랬잖아요. 그 부분까지 지금 구속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네. 무슨 구속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끄트머리의 증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구속이 됐을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민주당의 세력과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친문이라는 세력이 이제 결합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민주당의 음.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략적 사고를 지금 하고 계신가 이게 네. 제일 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사나 이런 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약간 심리적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은 역시 김건희 여사다.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김태형 그 네. 박사님이 그 심리 분석 했었잖아요. 네네. 인정 욕구가 있는데 좀 채워지지 않는 인정 욕구여서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을 이렇게 좀 깊게 보는 사람들 심리학적 관점에서 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제 뭔가 막 히스테리가 생기고 이러면 대통령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보이지도 않지만 생각지 못하는 하나의 네. 좀 중요 변수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놀이공원 가면은 기구가 있는데 두더지 잡기가 있어요. 네. 두더지 잡기가 있는데 놀이공원까지 안 가도 문방구 같은 데 앞에도 있죠. 나오면 때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수준이 나오면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유력하게 나올 만한 구멍 한 3군데에 덫을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라든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보세요. 네. 거짓말 날리면 바이든, 네. 이 땡땡 저 땡땡 네. 이것도 굉장히 지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어가야 돼요, 이슈를. 네. 이슈를 새로운 이슈 생기면 또 여기 가서 망치 들고 때리고 여기 가서 땡기고 그래 봐야지 두더지 못 잡아요. 덫을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뭔가 이슈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탐정 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수사관 네. 이런 자세로서 현재를 파헤쳐야 돼요. 이념적으로 가치가 다르다. 가치가 잘못됐다고 때려봐야지 네. 그냥 말싸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욱 장관 구속과 관련해서 그 군 출신들 좀 분위기를 보면은 좀 격앙돼 있고 경향돼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낙탄됐을 때 네. 보고가 지금 한 7시간인가 보고가 안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묻지도 않고 그냥 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사실 그게 진짜 정말 아주 진짜 그게 진짜 핵심적인 잘못된 사항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지금 열분들을 토하시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좀 잡아서 맥을 잡아서 이걸 더 끌어올릴 건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맞습니다.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과 국기문란이나 국정농단이 될 만한 것을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죠.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퐁당퐁당 이어가면은 네. 다음 총선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총선까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치하에서 살아야 됩니까?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동질감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게 욕하다 보니까 넘어가요. 진짜 일을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졌다고 해서 흔히 하는 수사를 안 하고 야당 탄압을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을 향한 공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격,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세를 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때그때 터져나오는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해법은 지난 주말 거리에 모였던 시민들의 모습에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것저것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들
그 자리에 섰던 국민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더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 하나 보고 달려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답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두 분 어떻게 제가 진행하면서 좀 많이 저는 패를 끼친 게 아닌가 걱정이 계속 되는데 괜찮으셨습니까? 김용민 이사장님 못지않게 네. 잘하셨다. 이 말씀. 저는 내심 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농담입니다. 하나하나 아쉬운 점이 네. 있다면은 한 그릇밖에 못 드시는. 아까 한 그릇 먹고 오는 바람에 볶음밥을. 아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 질문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안배를 잘할 수 있을까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안배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이 강력히 원하시면 김용민 이사장 앞에서 또 촛불 들어주시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두 그릇 먹을 수 있는 공복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농담이고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이 대단한 두 분의 두 분의 패널분들을 모시고 제가 가운데 감히 앉을 수 있을까 걱정에 좀 처음에는 고사했는데 네, 그래도 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김용민 PD님 돌아오시면 또 완전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